신입을 원하는 회사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블러썸 UX 스쿨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기업들이 신입을 채용하지 않는지를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고.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했는데 저희가 이제 리크루터들도 많이 만나요. 왜냐면 저희 이제 학생들도 취업을 시켜야 되고 하니까. 저 UX 전문 리크루터들이 영국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항상 만나서 커피챗을 하면 그분들은 항상 이제 원래 이제 저한테는 많이 이제 오퍼를 많이 주시죠. 왜냐면 시니어 레벨이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우리 신입 애들 많다. 신입인데 신입 같지 않은 실력 갖고 있는 친구들 많이 있다. 그분이 자기는 신입이 어떻게 이 커리어 레더에 올라와서 미드 레벨까지 성장을 하는지를 절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몇 년을 이 UX 전문 리크루터를 했지만 신입을 원하는 회사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너무 이해가 많이 돼요. 왜냐면 저희도 자꾸 말하지만 사실 신입을 안 뽑았어요. 몇 번 뽑다가 도저히 너무너무 안 되겠다 하고 신입을 안 뽑다가 요즘은 다시 이제 심기일전 해갖고 우리가 학원도 하고 있는 회사가 신입을 안 뽑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우리가 이제 재환원하듯이 신입들한테 기회를 줘서 이 신입들이 커리어 레더에 올라올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저희가 그걸 계속 계획을 해서 작년부터 기획을 해서 네, 올해도 이제 계속 진행 중이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가 그 회사의 어려움을 회사가 생각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좀 알면 그거에 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거를 매달 특강으로 하거든요. 특강에서 몇 시간 하지만 여러분들한테는 그게 알려줄 수 없고 이제 핵심만 간단히 조금 알려드리고자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신입을 채용을 하고 보니까요. 돈도 적지 않아요. 왜냐면 UX 자체가 돈이 적은 곳이 아니거든요. 근데 돈도 적은데 일도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요, 회사 입장에서 얘를 돈도 주고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일도 가르쳐줘야 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한 일을 우리가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한테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돈도 줘, 내가 시간을 들여서 일도 가르쳐줘. 근데 결국 이 친구가 한 거는 내가 쓸 수가 없어, 결과물로.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좋은 게 뭐예요? 없어요. 그렇게 하고 저희가 사실은 인턴십 하고 프로베이션 하고 정규직으로 채용 안 한 친구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나를 통해서 가져갈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특성상 일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만들어낸 그 디자인이 과연 쓸모가 있느냐, 그 다음 단계를 쓸 수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연봉 단순히 얼마 받고 얼마 일하고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왜 우리가 어렵냐면요, 저희가 기술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요, 돈도 주고 시간도 들여. 근데 결과물에 대한 리스크도 너무 커요. 그죠? 우리는 그냥 결과물이 나왔다고 쓸 수 없고 결과물이 잘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술직이라는 특성상 차라리 저 같아도 몇 천만 원 더 주고 차라리 경력 있는 애 뽑겠다는 거예요. 경력 있는 애 뽑아가지고 차라리 걔가 내 시간도 줄이고 그 결과물에 대한 그 퀄리티도 보장을 해가면서 일정하게 뽑아낼 수 있는 게 회사 입장에서 훨씬 이득이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회사들이 신입을 뽑으려면 신입을 가르칠 수 있는 여유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신입이 실수를 해도 그 실수를 감안해낼 수 있는 재정적 여유도 있어야 될 회사들인 거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대기업들이 충분히 신입들을 잘 해줘야 된다고 저는 맞다고 봐요. 근데 반대로 저희가 신입을 한참 많이 뽑았을 때는요, 저희가 일부러 막 이렇게 뽑았었거든요. 그 전공생, 대학교에 전공한 사람 1명, 국비지원 출신 1명, 그 다음 일반 UX 전문학원 출신 1명, 이렇게 뽑았었는데, 근데 저는 약간 이게 가르치는 교육기관에서도 문제가 되겠다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막 3개월 완성반. 배운 게 하나도 없어요. 오자마자 이거 어떻게 해? 저 어떻게 해갖고 저희 윗대에 있던 그 마케팅 팀장님께서 구글링이라도 하고 물어보세요. 약간 이 말이 나올 정도로 아무것도 모르고 와갖고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저렇게 해요?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도 말했었죠. 저희 직원들이 이제 와가지고 왜 이런 사람들만 뽑냐고 저한테 그랬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HR 과정을 좀 배워야겠다 이 생각을 했었던 건데, 그리고 특히 제가 보면 전공하신 분들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학교에서 한 거하고 실제 실무하고는 정말 너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디자인 교육에도 문제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디자인 학석사 한국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달라요, 실무랑. 뭐가 가장 다르냐면요, 그 프로세스도 많이 다르고요,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들도 많이 다르고, 결과치를 할 때 교수들이 보는 그런 학점하고요, 실질적으로 시장의 반응은 정말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전혀 못 배우고 회사를 오니까 맨날 학생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속이 터지는 거죠. 시간은 시간대로 갔죠, 돈은 돈대로 줬죠. 하지만 결과물은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신입이 굉장히 위험 부담이 커요, 회사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 잘 보시고 과연 자기의 실력이나 이런 것들을 회사가 가져가서
과연 쓸 수 있는가? 그래야 여러분 들어가서도 안 잘리시고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신입은요, 이직률이 커요. 이 우리의 특성상 우리는 한 명이 들어와서 굉장히 잘 있어주면서 이 프로덕트를 계속 돌려가지고 완성도를 이끌어주고, 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한 친구가 와서 잘 적응을 해서 이제 미드레벨까지 성장을 해서 그 친구가 다시 신입들을 재교육시켜주고, 이러한 이제 선순환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는 건데, 저희 회사는 이직률이 높은 회사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어떤 회사들은 이제 이직률이 되게 높기도 하잖아요. 그 신입의 문제라고는 이제 얘기를 못하지만 회사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신입이 높은 거는 사실이에요. 왜 높냐면 신입은요, 자기가 원하는지를 뭘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이 일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 너무 당연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연봉, 그다음 워라밸, 그 다음에 그 회사의 그 네임 밸류 있죠. 뭐 난 삼성에서 일해, 이런 것들. 아니면 네 번째는 자기의 발전. 내가 이 프로덕트를 하게 되면 스타트업, 초기 스타트업이지만 얘네가 하고 있는 프로덕트가 너무너무 멋져서 내가 이 프로덕트를 MVP까지 잘 끝내고, 아니면 뭐 펀드 받는 그 라운딩까지 잘 가면 나는 정말 이걸 가지고 그 다음 이직이나 그 다음 커리어업을 굉장히 잘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프로덕트가 있다. 그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를 모두 다 가질 수는 없어요. 이 네 가지를 주는 회사가 분명히 있기는 해요. 왜 없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를 다 가지고 신입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경력직 뽑는다니까. 회사 입장에서 몇 천만 원 더 주고 그냥 경력직 뽑는 게 회사 입장에서 속이 편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굳이 회사가 그 리스크를 감수해 가면서까지 여러분을 채용을 해야 되는 이유를 주셔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이 그 네 가지를 다 골라서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하나만 보고 가셔야 되는데, 이 신입의 문제는 자기가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워라밸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막상 가보니까 내 친구는 뭐 연봉을 5천 받고 있어. 근데 나는 4,200으로 들어갔어. 나 진짜 너무, 내가 쟤보다 학점도 높고 쟤보다 공부도 잘했고 쟤보다 대학교 더 좋은 데 나왔는데 나 너무 속상하네? 이러면서 나는 연봉이 중요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연봉이 더 좋은 곳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 제 얘기였어요. 네, 제가 굳이 그냥 한 회사에 계속 오래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프리랜서로 여러 개 뛰었던 이유가, 회사를 하나 다녀서는 네, 돈을 많이 못 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개로 프리랜서를 뛰었던 건데, 일단은 네, 돈을 많이, 네, 그게 중요했죠. 대신 뭘 버렸냐면 주말에도 일을 했고 워라밸도 버렸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렇게 회사를 떠나잖아요. 그러면 직급이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발전, 이런 그 내가 있으면서 뭐 과장급 이런 쪽으로 올라가는 것도 다 버렸고요. 그러니까 그렇기도 했죠. 그래서 근데 사실은 자기가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좀 반대예요. 어떤 분, 반대이신 분도 계세요. 저처럼 이제 프리로 뛰시던 분들이 아예 자기는 이렇게 불안한 생활 못 하겠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돈 적게 받더라도 안정적인 회사에 들어가겠다 하셔서 들어가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친하신 디자이너 분 중에 그런 분이 계세요. 실력에 비해서 급여는 적게 받지만 안정적이신 거죠. 근데 정말 자기가 중요한지 뭐가 알아야 되는데 들어가서 2달 만에 나오는 친구들도, 그러니까 그 사람 문제라고 하기에는 회사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본인이 처음부터 뭐가 중요한지, 뭐가 체크를 해야 될지 모르고 간 케이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하다 보니까 너무 자기랑 안 맞으니까 자기도 힘들고 괴롭고 막 그러니까 재밌게 못 다니겠고 일의 능률이 떨어지겠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직을 하거나 퇴사를 하는 그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네, 회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직률이 많은 신입을 채용을 하기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거면 그 전에 여러분들이 뭐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뭐 사회생활 해봐야겠지만, 네, 그래서 사실 회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연봉을 낮춰가지고 네, 그렇게 그 리스크를 감수할 만큼의 연봉을 낮춰서 네, 여러분을 뽑는 걸 수밖에 없을 것도 같아요. 제가 보면.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자꾸 제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공부를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어떤 수준으로? 신입 실무에 바로 투입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지금 실무 싹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AI 에이전트로 섞였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제가 실무 준비되셨어요? 라고 하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나 더블 AI 이런 것도 모르고 계시면 이제 끝난 거야. 거기에다가 AI 에이전트까지 오셔야 되고 인터랙션까지 오셔야 돼요. 힘들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언제부턴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혼자 뭐 뚝딱뚝딱 뭐 해갖고 될 시대가 아니에요. 10명 뽑혔으면 지금 한 2~3명 뽑아요. 그러니까 그 취업에 대한 컴페티션도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디자이너들한테 옛날엔 디자인만 해도 됐는데 지금 아까 말했 너무너무 여러 가지를 원해요. 근데 거기다가 AI를 들고 오면 그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으면서도 또 퀄리티까지 떨어뜨려서는 안 돼요. 저희가 이렇게 장난스럽게 얘기하거든요. 야, 이 디자이너가 아니라 그냥 IT 한 부서를 원하나 보다 얘네들은.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 저희 회사도 그러잖아요. 저희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예전에는 막 마케팅, 비디오, 영상팀, 그다음 디자인팀 이렇게 있었는데 그냥 지금 요즘은 디자이너 한 명이 다 해요.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퀄리티를 떨어뜨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이제 배워야 될 그 가방끈도 너무 많이 길어진 건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배워야 될 것도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그 계속 여러분이 그 트렌드에 맞춰야 되려면 미친 듯이 또 배우셔야 되고 저희 조이쌤이 계속 지금 영상 찍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진짜 공부하셔야 된다고. 그잖아요. 그분은 진짜 실무에서 정말 뼈 저리게 그걸 느끼고 계신 분이에요. 애기 셋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래도 진짜 새벽 3, 4시까지 공부하신다니까요.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학원, 뭐 3주 완성, 4개월 완성 이런 거 다녀가지고 여러분 정말 그 회사가 쓸모있는 퀄리티를 갖고 있는 디자이너가 안 돼요. 그래서 뭐 여러분이 뭐 이렇게 배우는 거에 집중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잘 배우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배운다는 뜻이 뭐냐면 자꾸 말하죠. 기준점이 있어요. 이 회사가 여러분들 몇 천만 원 주고 데리고 가서 쓸 만큼의 스킬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이 있는 회사, 학원이라는 거예요. 한 번 배울 때 제대로 배워야지 여러분이 그냥 메뚜기처럼 이 학원 저 학원 다니면서 이것저것 한 번씩 배워보면서 여전히 실력은 아마추어가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건 저희가 이제 그 프라이빗 섹터로 시작을 했지만 저희 회사는 지금 퍼블릭 섹터랑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좀 퀄리티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한테 하지 않고 저희 학생들한테 뭐 푸념하듯이 이제 얘기를 하긴 하는데 네, 일단은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드렸던 얘기 왜 회사에서 신입들을 채용하는 걸 꺼려하는 건지 여러분이 본인의 약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잘 아시고 이 점에 대해서 잘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찍게 되었습니다. 좋은 팁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더욱더 좋은 콘텐츠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로썸 UX 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